카카오 프렌즈샵 반응형 웹페이지 구현 프로젝트에 관해 공유드릴 김지원, 이정훈, 이호원 그리고 저는 김윤회입니다. 저희는 기존에 있던 앱 UI를 유지하면서 반응형 웹페이지를 제작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왜 그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팀 소개와 함께 말씀드리고 프로젝트 프로세스를 기획, 디자인, 개발 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을 하면서 저희가 고려한 부분이 4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을 메인 토픽으로 삼아서 반응형 웹페이지를 개발한 과정이 토픽별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포한 웹페이지를 간단히 시연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프로젝트를 진행한 뒤에 저희가 느낀 소회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한 명 한 명이 남들보다 욕심이 아주 조금 많은 편인데요. 그런 4명이 모여서 욕망의 항아리 팀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발표를 앞두면서도 원하는 기능,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계속 무언가를 추가하는 일을 멈추지 못했다는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그런 열정을 어떻게 알았는지 의뢰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우리의 클라이언트께서 카카오 프렌즈샵이 앱으로만 제공되고 있는데 다양한 기기를 고려한 페이지 제작을 맡기고 싶다는 의뢰였습니다. 현재 클라이언트가 의뢰한 카카오 프렌즈샵 모바일 화면입니다. SNS 피드 게시글 형식의 콘텐츠와 함께 게시글 내용과 관련된 상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바일에 잘 최적화되어 디스플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URL로 접속했을 때의 데스크탑 화면입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최적화된 UI이기 때문에 좌우에 불필요한 여백이 많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구사항이 간단하다는 말과 함께 무려 4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비용은 최소화하면서 기한은 일주일밖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요구사항에 대해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기한은 일주일, 다양한 기기를 고려한 반응형 페이지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화면 크기에 맞는 적절한 게시글 노출을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아기자기하고 따뜻하고 귀여우면서 즐거운 브랜드 이미지와 맞는 분위기가 데스크탑 페이지에서도 유지되었으면 한다는 요청을 주셨고 따라서 인터랙션이나 애니메이션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가 비용의 최소화를 원하셨는데 저희는 이러한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선택 옵션을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적은 비용 개발이라는 문구 아래 보시면은 페이지를 제작할 때 일반적으로 드는 비용이 위에서부터 비싼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는데요. 구체적인 제작 비용은 업체마다 디자인에 따라 천차만별이지만 반응형 웹사이트의 제작 비용이 더 비쌉니다. 그 다음으로 적응형 웹사이트, 그리고 제작이 쉬운 간단한 반응형 웹사이트 순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짧은 마감 기한과 적은 비용이라는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서 3번 빨리 만든 반응형 웹페이지라는 옵션을 제안드렸고 카카오 프렌즈샵 반응형 웹사이트 리뉴얼과 동시에 성능과 사용자 경험, 검색 엔진 최적화, 접근성을 고려해 제작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클라이언트는 왜 앱뿐만 아니라 웹페이지도 고려하는 걸까요? 화면에서 보시는 그래프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데스크탑과 모바일 접속 트래픽과 구매 전환율 그래프입니다. 가장 왼쪽 2개의 막대 그래프 올 트래픽과 올 세일즈를 보시면 전 세계의 이커머스 웹 트래픽의 65%, 절반 이상이 모바일 기기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구매 전환율을 보면 모바일과 데스크탑이 대등하기 때문에 데스크탑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바일에 의한 구매가 해가 갈수록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고 해당 자료는 작년 자료이기 때문에 모바일과 디바이스의 구매 전환율 차이가 조금 더 벌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데스크탑에서의 구매 전환 가능성은 고려해 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클라이언트도 적은 비용을 투자해서 데스크탑 구매율 상승을 통한 새로운 기회 창출 가능성을 살펴보고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프로젝트 진행 이유에 대해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저희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크게 기획, 디자인, 그리고 개발 단계로 나눠서 진행이 됐는데요. 기획 단계에서 저희가 웹페이지 제작을 위해 진행한 자료 수집과 페이지에 어떤 기술을 활용할지 조사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디자인 단계에서 시안을 디자인하면서 고려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 뒤 개발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클라이언트에게 내비친 포부 중에 성능 최적화 부분도 있었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작업 시작 전
기획 단계에서 현업에서 실제로 활용하고 있는 기술들에 대해 이야기를 듣고 저희의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지 판단 근거를 세워보기 위해 주변 지인들에게 사전 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카톡이나 디코 음성 통화를 통해서 현업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동시에 저희의 욕망의 항아리가 좀 더 풍요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욕망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션 워크스페이스를 활용해 본격적인 개발을 들어가기 전 작업 진행 상황과 자료 조사 내용을 기록하고 공유했습니다. 정형화된 명세서가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아쉬움은 있었지만 짧은 일정에 딜레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젝트 진행 작업 공유와 자료 조사를 확실히 하고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노션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 개발을 진행하며 고려했던 세 가지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능 최적화입니다. 주변 지인에게 물어본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성능 측면에서 저희의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추가적인 자료 조사를 진행하고 노션에 기록해서 공유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성능과 관련해 적용한 기술에 대해서는 뒤에 개발 단계에서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검색 엔진 최적화입니다. 검색 엔진 상위에 노출되는 표시 방식을 결정하는 우선순위 중 하나가 이제 모바일 반응성 대응이기 때문에 반응형 웹이 적응형 웹에 비해 검색 엔진 최적화 부분에서 이점을 가지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이 있을지 조사한 내용의 일부입니다. 마찬가지로 적용한 내용에 대해서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용자 경험입니다. 보다 나은 사용자 경험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은 무엇이 있을지 조사하고 기록한 내용의 일부이고요. 스켈레톤 UI, 레이지 로딩 등 여러 가지 기술을 찾아봤는데요. 이 역시 저희 페이지 개발 단계에서 적용한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프로젝트 기획 단계에서 저희가 고민하고 고려한 내용을 공유드렸고 이어지는 디자인 단계부터는 지원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희 팀은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맞춰서 먼저 사용자가 웹에서 더욱 많은 게시글들을 확인하고 다양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도록 피그마 툴을 이용하여 디자인을 설계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PC에서 처음 페이지가 로드되었을 때 최신 컨텐츠가 3개 이상 보일 수 있도록 의도하여 디자인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 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협업에 들어가기 전 원활한 협업을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다양한 컨벤션을 함께 찾아보고 저희에게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기세 이슈 기능과 프로젝트 기능을 활용하여 다른 팀원들의 진행 사항이나 전체적인 진행 사항도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발을 위한 환경 설정 부분입니다. 수업 중에 배운 사스를 이용해 페이지를 스타일링하고 웹팩을 이용해 번들링 및 빌드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네틀리 파일을 이용하여 저희가 만든 페이지를 실제로 배포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본격적으로 개발에 들어가기 전 페이지 구조 설계 및 마크업 작업을 하였습니다. 앞서 워차팀과 같이 카카오도 대부분 DIV를 사용하여 마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마크업 과정에서 최대한 시멘틱한 태그를 사용하고자 많은 고민과 시도를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중 하루 이상을 마크업에만 사용할 정도로 접근성과 시멘틱 태그를 지킬 수 있는 마크업을 위해 노력해 보았습니다. 또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내내 웹페이지의 성능 측정을 위해 라이트하우스 지표를 이용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이트 성능 최적화를 위해 이미지 최적화를 시도해 보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저희가 시도한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웹피라는 최신 이미지 포맷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웹피는 기존 JPG 파일 대비 약 40%의 압축이 가능한 그런 포맷입니다. 하지만 웹피 파일의 경우 최신 파일 포맷인 만큼 사파리나 파이어폭스 같은 브라우저에서 지원하지 않는 단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더욱 많은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해서 픽처 태그를 사용하였고 이렇게 할 경우 만약에 웹피 파일을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라면 JPG 파일이 로드되게 됩니다. 다음은 이미지 스프라이트입니다. 페이지 내에서 프로필 사진이나 캐릭터 목록 같이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미지들을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배경의 위치만 조정해주는 이미지 스프라이트 방식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미지 스프라이트를 사용할 경우 리소스의 요청 횟수가 줄어 사이트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이미지 최적화 방식입니다. 페이지의 첫 로드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필요한 리소스 용량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는 프로젝트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만큼 이미지 미니마이저라는 웹팩 플러그인을 사용하여 용량을 축소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페이지 로딩 시간을 단축시키고 라이트하우스 성능 지표 점수를 향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경험을 위한 구현 부분입니다. 메뉴 드롭다운이나 검색창 등의 자연스러운 애니메이션을 추가하여 사용자들이 인터랙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또한 좋아요 버튼 클릭 시 단순히 컬러만 변경되는 것이 아닌 텐션감 있는 애니메이션을 주어 재미있는 요소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접근성 부분입니다. 기존 카카오 프렌즈샵의 경우 키보드 탭을 이용해 메뉴에 접근하면 몇 번째 메뉴인지 몇 번째 항목인지 구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아리아 속성을 이용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스크린 리더가 읽어주는 내용에서 사용자가 몇 번째 메뉴, 탭에 위치하고 있는지 좀 더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클라이언트 요구대로 한 화면에 여러 페이지를 보여주면서 감성적인 디자인을 표현할 수 있는 피드 레이아웃을 고민하다가 선택한 레이아웃은 메이슨리 레이아웃입니다. 메이슨리는 벽돌 쌓기라는 뜻인데 각 요소들의 높이가 다른 경우에 낮은 열을 찾아서 해당하는 곳에 요소를 위치시키는 모양의 레이아웃입니다. 예를 들어 핀터레스트가 메이슨리 방식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이트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요소들의 행이 고정 높이로 구분되어 정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요소가 들어올 때마다 높이가 낮은 열을 찾아서 들어가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어떤 피드에는 관련 상품이 들어가 있고 또 어떤 피드에는 관련 상품이 들어가지 않는 피드도 있어서 각각 피드들의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메이슨리 레이아웃을 활용하면 좀 더 많은 피드들을 세련되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화면의 크기를 고려하여 1200 픽셀 이상인 경우에는 3단, 그 이하인 경우에는 2단, 그리고 모바일 사이즈인 경우에는 메이슨리 레이아웃을 제거하여 화면의 100% 사이즈에 맞게 배치하였습니다. 메이슨리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구현했지만 처음에 화면에 렌더링 될 때 화면의 너비를 읽어서 몇 단으로 지정해줘야 할지 정해줘야 했고 너비가 변경될 때마다 계속 열의 개수를 바꿔줘야 했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방식대로 구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열이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 애니메이션과 딜레이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시간을 가장 많이 투자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되게 재밌는 기능을 구현해봤는데 바로 로딩 애니메이션입니다. 로딩 애니메이션은 서버로부터 자원을 받아오는 시간 등 브라우저가 렌더링되어 화면에 보이기 전에 사용자에게 화면을 보여줘서 더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로딩 애니메이션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저는 그 종류를 전체 화면 로딩이 일어나는 애니메이션과 부분 화면 로딩이 일어나는 애니메이션으로 구분하여 정리해봤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몇 개만 소개해드리자면 지금 화면 로딩 이슈로 보이지 않지만 루프 애니메이션인 스피너와 프로그레스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로딩 애니메이션 중에서 스켈레톤 UI를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켈레톤 UI는 실제 데이터가 렌더링 되기 전에 오히려 화면의 전체적인 레이아웃 윤곽을 먼저 그려주는 로딩 애니메이션입니다. 사용자에게 이 화면에는 이런 레이아웃을 보여줄 거야 하고 알려주는 화면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딩이 완료되면 윤곽의 데이터가 대체되어 화면이 부드럽게 전환되기 때문에 체감 로딩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화면마다 새로운 스켈레톤 UI를 적용해야 하므로 제작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내에서 스켈레톤을 적용하기 전과 후를 비교해서 천천히 재생시켜 봤습니다. 각 피드에는 여러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에 접근해서 받아오는 시간을 가정하여 setTimeout 함수를 이용해서 딜레이를 주었고 스켈레톤 UI를 잘 보여주기 위해 1초의 딜레이 시간을 주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스켈레톤 UI를 적용한 후에 적용하기 전보다 확실히 이동이 부드러워지고 곧 로딩이 완료될 것 같은 느낌을 주어 좋은 사용자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디자인적인 요소를 더해서 스켈레톤 UI 내에 애니메이션을 적용했습니다. 실제 동작 과정은 잠시 후 시연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구글 검색센터가 제안하는 검색 엔진 최적화 방법 중에 하나는 기기에 맞는 적절한 크기의 파비콘 제공입니다. 보시는 이미지처럼 검색 결과 옆에 파비콘을 표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합니다. 저희는 웹사이트 내에 파비콘을 제공하여 검색 엔진에 좀 더 최적화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메타 태그는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지만 제공 시의 라이트하우스 성능 지표가 확실히 좋아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메타 태그에 자신의 사이트에 관해 설명하는 정보와 키워드를 입력해서 검색 엔진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므로써
검색 엔진 최적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맵은 사이트에 있는 페이지, 동영상 및 기타 파일과 그 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파일입니다.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은 이 파일을 읽고 사이트를 더 효율적으로 크롤링합니다. 사이트 맵은 내가 사이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페이지와 파일을 구글에 알리고 중요한 관련 정보, 예를 들면 페이지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시간, 페이지 대체 언어 버전 등을 제공합니다. 저희는 사이트 맵을 제작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서 저희가 배포한 도메인을 입력하여 사이트 맵을 생성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사이트 맵을 구글에 제공하여 저희가 만든 사이트 맵을 읽어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만든 사이트 맵을 robot.txt 파일에 작성하였고 모든 사용자 에이전트는 전체 사이트를 크롤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robot.txt는 웹사이트에 대한 검색 엔진 로봇들의 접근을 조절해주고 제어해주는 역할, 그리고 로봇들에게 웹사이트의 사이트 맵이 어디 있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robot.txt 파일은 사이트의 루트에 위치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웹페이지 도메인 마지막에 robot.txt를 입력하면 그 페이지의 파일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적용하여 확인해본 프로젝트의 라이트하우스 측정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카카오 프렌즈샵 실제 페이지와 비교할까도 생각해봤지만 환경이 달라서 비교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따로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실제 카카오 프렌즈의 성능 측정 결과는 낮게 나왔지만 오히려 수많은 콘텐츠량에 비해 빠르다고 느꼈기에 라이트하우스 측정 결과가 모든 환경에서 절대적인 성능을 측정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만든 결과물을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QR코드를 찍으시면 직접 접속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QR코드를 찍어서 접속해 주세요. 저희가 모바일 환경에서는 최소 너비가 394픽셀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화면이 조금 잘려서 보인다면 축소하시면 화면에 맞게 보이고요. 다 접속되셨나요? 그러면은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미지가 많다 보니 로딩 되기 전에 스켈리톤 UI가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환경은 원래 페이지와 동일하게 개발하였고요. 햄버거 메뉴 버튼을 누르면 내비게이션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이 메뉴들이 들어가 있고요. X 버튼을 통해서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은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되고요. 검색 창도 취소를 버튼을 눌러서 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미지 슬라이드를 손으로 밀거나 버튼으로 눌러서 사진을 넘길 수 있습니다. 하트를 누르시면 함께 색상이 변하면서 색상이 변하고요. 그리고 기존 페이지는 스크롤이 화면이 끝에 닿으면은 무한 스크롤이 발생하는데요. 저희는 키보드 사용자를 고려해서 스토리 더보기 버튼을 만들어서 피드를 더 보고 싶을 때만 더 볼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위로 가기 버튼으로 상단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바일에서 회전을 시키면은 반응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스크탑 환경 보여드리겠습니다. 데스크탑은 화면 크기에 따라서 유연하게 레이아웃이 변경되는데요. 이렇게 크기를 줄이면 2단, 1단, 유연하게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데스크탑에서는 모바일에서 숨어있던 내비게이션 메뉴들을 펼쳐서 사용자가 쉽게 메뉴를 찾을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하면은 메뉴들이 나오고요. 키보드 사용자도 모든 메뉴가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배너도 닫을 수 있고요.
이렇게 모든 메뉴를 키보드로 접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스토리 더보기 버튼까지 가면 이제 위로 가기 버튼으로 포커스가 가서 키보드 사용자도 위로 갈 수 있게 만들었고, 다음 포커스는 이제 하단 메뉴로 가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연은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조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정해진 기간 내에 얼만큼 할 수 있을지 감이 없어서 욕심이 앞서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는데, 욕망뿐만이 아니라 겸허함도 갖출 수 있는 그러니까 갖춰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리고 저희는 항아리가 빌 때까지 계속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쿠키 영상인데요. 저희가 지금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하지만 이렇게 완성되기까지 이런 고난이 있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고, 지금의 결과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된 것이 아닐까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